이 유통 채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쿠팡 와우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딱 잡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쿠팡이 제안해 준다는 느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엠브랜TV 윤덕환, 고도은입니다. 꼭 원래 진행했던 사람 같아요. 자, 오늘도 빅데이터 줍줍 2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바꿔 입었더니 뭐 다른 주에 찍은 것 같죠? 네, 같은 날 찍고 있습니다. 네, 이 억지스러운 연출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이 쿠팡의 구매 데이터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이 유통 채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나요? 그럼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나라는 불황인데 쿠팡은 계속 호황이에요. 이게 쿠팡은 데이터로 계속 잘 되고 확인이 있어요. 돼요? 네.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식품 기준으로 20년 대비해서 24년에 20%가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가가 20%나 올랐으니까 소비를 줄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쿠팡에 한해서는 가공식품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25% 성장을 했어요. 저도 장보기가 쿠팡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이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거 제 얘기인데. 근데 이게 데이터를 보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쿠팡은 이용할 사람들이 이미 거의 다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자층이 더 넓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 이용자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쿠팡 와우 회원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쿠팡 와우 회원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켓프레시를 구매를 못해요. 쿠팡 와우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생필품, 뭐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도 로켓 배송 상품인 제과나 뭐 상품밥, 라면 이런 것들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카테고리에 제한이 돼 있죠. 근데 쿠팡을 주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로켓프레시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 이용하고 싶고 쿠팡 플레이도 OTT. 좀 이용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쿠팡 와우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는 쿠팡 이용자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구독료도 올랐잖아요. 월 구독료가 7,890원이에요. 비율로는 많이 오른 거예요. 네, 한 20% 엄청, 가까이 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떨어져 나가거나 시장이 줄어야 사실인데 더 올랐단 말이죠. 네, 이유가 있나요? 본전 생각하는 건가? 그렇죠. 아. 생각보다 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또 쿠팡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좀 가격이 민감한 사람들이 쿠팡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우 멤버십으로 월에 7,890원을 이용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본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전이 생각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자주 이용해요. 그러니까 쿠팡의 이용 빈도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시장이 네. 이렇게 커졌구나. 네. 가까운 마트 가서 소비하던 것들도 이걸로 대체되는 게 그 본전 맞아요, 생각 때문에 맞아요.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불황이라서 일단 더 자주 이용하는 거에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쿠팡이 계속 성장하면은 기존 유통 채널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쿠팡으로만 보면 쿠팡 안에 있는 사람만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어디를 이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구매액대는 그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매 빅데이터로 보면은 사실 온라인에서 성장하는 채널은 딱 몇 개 있어요. 식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쿠팡, 네. 마켓컬리, 오아시스, 더마켓 같은 거 조금 올라요. 근데 그거 외에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초창기에 많이 떴던 G마켓, 11번가 이런 것들은 완전 죽고 있어요. 오픈마켓 쪽은 힘을 많이 잃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대형마트나 개인 슈퍼들은 힘을 많이 잃고 있죠. 요새 뭐 홈플러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좀 이슈가 있던데 이거 다 영향이 있겠네요. 이런 구매 빅데이터는 쿠팡 자체 데이터에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구매 빅데이터는 이게 사용자들의 프로파일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네, 소비 맞아요. 연령대부터 분석을 할 수 있죠. 네, 성별이나 소비 연령대를 분석할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중으로 따지면은 30, 40대가 높긴 하지만 상대적인 거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을 보면은 20대나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이 많아요. 이 미혼 여성들은 장을 보는 게 사실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 시간 이 여름에 사람들은- 수박 이거 네, 예,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쿠팡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수박은 쿠팡이 한 5, 6천 이상 쌉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배달 네, 장난 아니에요. 배달. 작은 게 그죠, 10kg잖아요. 그죠. 예, 예. 아까 큰 거는 10kg 넘는데 이거 다 갖다 줘요. 배달원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걸쳐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쿠팡의 구매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보이니까 사실은 해당 채널 안에서만 움직이는 빅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훨씬 약간 넓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구매 빅데이터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구매자의 구매 패턴을 보여주는 게 저희 구매 빅데이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A라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A라는 제품을 지금까지도 구매하는지, B로 갈아탔는지, 아니면 아예 구매를 안 했는지, 로열티나 뭐 구매 증감, 스위칭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채널도 예전에는 A 채널 하나만 했는데 이제는 A, B, 뭐 C로 확대했는지, 아니면 그걸 오히려 줄었는지 채널 이용도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 분석입니다. 프로파일은 A라는 제품이나 혹은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연령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향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유통 채널 어디를 자주 가고 그 빈도나 어떤 경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네요. 이게 일반적인 빅데이터랑 좀 다른 측면이 바로 여기 있네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가지고 구매 빅데이터의 장점을 통해가지고 쿠팡이 그 유통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넓히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황에서는 시간과 돈이 다 부족한데 이거를 딱 잡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쿠팡이 제안해 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유통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소비자를 이해하려면 구매 전반적인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로 이제 키워드를 삼을 수가 있겠네요.